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요. CS 리더스 관리사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라든가 이런 어떤 질문 형식으로 굉장히 많이 여쭤보세요. 특히나 이번 10월달 시험이 진행된 다음에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이런 파트는 이런 게 어려워요. 저런 파트는 저런 게 어려워요. 아시겠지만 서비스 분야 국가공인 시험 중에 가장 범위가 넓기도 하죠. CS 리더스 관리사가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조금 더 공부를 하시는데 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그 뭐랄까요 방법론에 대한 가장 근접한 키워드를 드리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키워드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면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S 개론편입니다. 그럼 나중에 전략론, 실무론도 준비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론 첫 번째 방법론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개념의 30문제가 나옵니다. 30문제를 전체적으로 한번 잘 보시게 되면 학자 문제, 개념을 어떤 학자가 뭐라 떠들었습니까? 그리고 개념에 대한 정의 내용을 물어봅니다.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구전의 중요성,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본서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내용들, 예를 들어 제일 대표적이었던 문제가 QFD의 중요성 같은 경우, 이게 원래 일본에 있는 100대 기업 QFD를 적용을 했던 정확히 100개의 기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80개라고 저도 어디서 봤던 것도 같은데,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요 QFD를 적용했을 때 좋아진 점이 뭐예요? 라고 앙케이트 서베이를 해가지고요 거기서 나왔던 결과값이 15개 정도예요. 근데 그걸 갖고 이제 문제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개념의 확장, 그 다음에 많이들 보고 계시는 게 개념의 하부 요소, 기업의 완전 통제 요인, 부분 통제 요인 이래가지고 그 부분 통제 요인에 속하는 거 찾으세요, 이런 식의 문제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자꾸만 어렵게 나오는 것 중에 한 가지인데요. 이유재 박사가 정의한 고객 만족 경영의 정의로 올바른 것이라고 나왔는데, 이유재 박사님이 하신 게 아니라 다른 학자가 얘기한 것 갖다가 갖다 끼워 넣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기 5개가 틀린 말은 하나도 없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와서 가장 어렵게 나오는 문제 유형이 아마 저 혼합 유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 5개의 문제 형태 안에서 CS 개론 문제는 거의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하나는 일부러 뺐어요. 네, 개념을 물어보는 예시를 통한 문제가 있어요. 이 예시를 통한 문제는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개론에서 이 예시를 통한 개념 찾는 문제가요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개념은 제가 일부러 뒤로 좀 뺐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5가지 정도 요소가 아마 CS 개론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많은 문제 출제 유형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면 이것만 소개시켜드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공통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키워드를 통해서 의미가 연결되셔야 됩니다. 이 키워드라는 건 제가 모든 영상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 CS 리더스 관리사 기출문제 풀이 분석 동영상에서도 끊임없이 키워드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요, 이 키워드라는 걸 갖고 기억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암기를 한다든가 이해를 한다든가 의미를 확장한다든가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정확히 중심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중심을 잡아주는 것과 더불어 이 짧은 키워드를 통해서 의미를 자꾸만 연결을 해보시면
조금이라도 손쉽게 문제풀이가 가능해집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까요? CS 개론 1장부터 6장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QFD, 품질 기능 전개라고 나오는 건데요. 이 품질 기능 전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어떤가요? 네, 고객의 요구예요. 고객의 요구. 이 키워드 하나만 정확하게 붙잡고 계시면 여기서 연결을 해갖고 나갈 수 있는 문제는 무궁무진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는 제가 말씀드리는 키워드 말고도요, 각자 공부하시는 방법에 의해서 키워드라는 것들은 전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의미를 연결하시는 것까지는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그 키워드, 각자 갖고 계신 키워드를 가지고요, 의미를 연결하는 방법론을 자꾸만 연습을 해보시고, 필요하다면 기출문제를 통해서, 기출문제 분석 자료를 통해서 연습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연결을 하시게 되면 아마 30문제 중에 함부로 말씀을 드리면 19개 이상은 지금 보여드린 저 키워드를 통해 의미 연결하는 거, 저것만으로도 다 풀이가 가능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문제가 위에 보신 5가지의 스타일로 고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좀 기억하셔서 키워드를 통해서 의미를 연결합니다 라는 부분을 꼭 잊지 말고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번 10월달 시험에서도요, 박스형 문제가 9개인가 10개가 나왔죠. 대부분이 이제 하부 요소를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요. 해당하는 것들을 골라내세요. 특히 우리가 많이 보는 가나, 다라, 마, 바 이렇게 해가지고 골라내는 것들. 그리고는 이제 예시를 통해서 쭉 보기를 통해서 예시를 써주고 제시해주고, 그 예시 가운데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그걸 개념과 연결시킨다든가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개념 확장에 대한 문제 많이 보시다 보면 개념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구전의 중요성,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개념의 확장일 수 있겠지만 그건 암기로서 커버가 되거든요. 특정 키워드의 암기로. 그런데 개념 확장은 조금은 아까 QFD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를 확장시키셔야 됩니다. 고객의 요구가 중요하니까 이 내용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셔야 되는데, 생각을 자꾸 하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개념을 확장하셔야 되는데, 이 개념 확장은요, 기출문제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꼭 오답을 보셔야 됩니다. 해당되지 않았던 내용들 또는 뭐가 틀리게 제시되었는지. 왜 그러냐면 저 개념 확장 문제는요, 제가 한 5, 6년 가까이 저희 기출문제 나온 걸 다 지금 종합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잘 보시게 되면요, 오답은 반복돼요, 계속. 그리고 새로운 오답이 나왔을 때 다음번에 가면 그 오답이 또 다른 걸로 나와요. 이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오답이 새롭게 생성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 CS 리더스 관리사는 분명히 문제은행 방식입니다. 어떤 분이 와가지고 문제은행 방식이 아니지 않을까요? 문제은행 방식은 A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다음번 시험에 또 A라는 문제가 나와요.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A라는 문제가 나왔다가요, 다음번에 A-가 됐던 A2-가 됐던 출제가 돼요. 비슷하게. 이런 것도 다 문제은행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출제 문제가 자꾸만 늘어날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 대한 거를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문제은행 방식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답을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 두 가지를 갖고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내용의 후반부에 키워드가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하세요. 학자라든가 어느 기관에서 만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이건 제가 전략론감 말씀드릴 거예요. 하지만 개론에서는 내용의 후반부쯤에 키워드가 집중되어 있어요. 거의 다. 개론 문제는 특히 그래요.
이렇기 때문에 후반부에 나오는 키워드, 내가 기억했던 키워드, 이 키워드가 나오면 이 개념이야 라고 연결하셨던 거를 후반부에 가서 빨리 찾으시는 게 더 빠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이건 100%가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지껏 개론에서 출제됐던 문제들을 보게 되면요, 거의 저런 방식으로 출제가 돼요. 이렇기 때문에 후반부 키워드에 집중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특히나 박스형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해가시죠?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가나 다라 마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암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 이 박스 유형은 암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과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자, 개념 확장은 오답 보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저거에 대한 솔루션 중에 한 가지예요. 쭉 읽어보시다가요, 잘 보세요. 이번 10월 달에도 그렇게 표현됐던 것들이 정답이 많았어요. 쉽게 해서 올바르지 않은 거에 대한 정답. 무슨 얘기냐? 확정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네.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럴 수 없는 것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학자들이 정의를 할 때 그렇게 정의하지 않아요. 실제로. 이렇기 때문에 확정형으로 끝나지 않은 건 일단 애매모호한 건 의심부터 하셔야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오답을 만들기 위해서라도요, 확정을 짓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기 때문에 확정형이 아닌 애매모호하게 마무리된다든가 문장 중간, 보기에 있는 문장 중간의 표현이 애매모호한 단어를 썼다든가 이런 거는 일단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과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개념 확장 문제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이 개인적으로 노하우가 쌓이시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잘 한번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솔루션은요, 조금 황당하실 거예요. 뭔지는 딱 눈치채시겠죠. CS 개론에 총 6개 챕터가 있어요. 챕터가 있는데 제가 지금 출제 비중대로 늘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개념 문제와 암기형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 4장,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CRM이에요. CRM은 암기형과 개념형이 같이 나와요. 이러다 보니까 출제 문제가 가장 많아요. 그 다음이 1장이에요. 요번에 놀랐던 건 1장에서 고객만족 관리 이론 이렇게 불려지죠. 8개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개념과 암기가 혼합되어 있어요. 그 다음 비중이 3장이에요. 3장은 아시겠지만 고객의 정의, 소비자 정의라고 나오니까요. 대부분이 암기 필드예요. 그 다음이 2장이고요. 고객만족 경영. 고객만족 경영 그러면 개념 나오지 않을까요? 놀랍게도 암기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 필드가 5장 6장이에요. 아시겠지만 5장 6장은 거의 암기 필드가 기반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따지게 되면 극단적으로 좀 말씀드릴까요? 4, 1, 3, 2 앞에 있는 4개 챕터에서 이번 시험 28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파트가 문제가 한꺼번에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지껏 시험의 전체적인 패턴을 보게 되면 이 순서를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물론 가끔 가다가 1과 3이 바뀔 때가 있어요. 1과 3이. 하지만 지금 제가 여기다 써드린 건 지금 이번 10월 달 기준으로 써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출제가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솔루션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과연 CS 개론을 준비할 때 어디다가 선택하고 어디에다 집중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건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에 맡기겠습니다. 4, 1, 3, 2, 5와 6 과연 나는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 파트는
기출문제 분석 자료만을 참고함으로써 나는 시험 대비를 끝내겠다. 이런 건 여러분이 직접 이 화면을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시험을 준비하는데 특히 CS 개론 꽈락을 면하는데 평균 60점을 넘어가는데 크나큰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요약해서 CS 개론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는 이걸로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딱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박정민 강사 카페 찾으십시오. 제 카페 주소입니다. 제 카페 오시면 물론 유료화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매번 양해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챕터별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이라는 파일을 구매하셔야 돼요. 그래야 온갖 시험에 관련된 다양한 솔루션들, 시험을 합격하는 데 있어 필요한 솔루션들은 가능하면 다 제공해 드립니다. 저희가 유료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많은 분들에게 정보를 좀 공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모션도 진행을 준비하고 있고 진행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활용해 보신다면 여러분들 CS 리더스 관리사 시험 준비에 누구보다 월등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합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영상과 오늘 안내해드린 설명들이 나는 시험을 보는데 도움이 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체크도 꼭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